당신이 알아야 할 100가지 건강 상식. 일당백.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당백 MC 이승현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디 나다니지를 못해서 집에서 차곡차곡 야금야금 살만 쪄서 걱정이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두 분은 어떻게? 지섭 씨는 워낙에 운동 많이 하죠? 네, 저는 뭐 집에 이제 턱걸이 기계하고 와. 못 가는 날은 그냥 스쿼트 몇 개, 이제 턱걸이 몇 개, 세트를 정해놓고 하거든요. 저희 집에도 운동기계가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저는 다 빨래거리를 써요. 맞아. 저랑 너무 똑같아요. 옷걸이. 그 마음가짐은 네. 엄청나게 충만하게 차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니까 집에서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운동기구를 엄청나게 사놨는데 양말거리 하나, 이불거리 하나, 빨래거리 하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자꾸 움직이려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부터 딱 먹고 집안 구석구석 봄맞이 대청소 한번 확 하시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귀한 시간 보내주실 자문단 선생님들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현영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떠한 어마어마한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엄청 큽니다. 함께 보시죠. 여보, 내 파란색 셔츠 못 봤어? 셔츠? 못 봤는데? 거기 어디 있겠지. 잘 찾아봐. 대가족이네요. 와, 손주가 든든하네. 배고파요. 응? 아우 그러면 안 되지. 이 아리비가 얼른 아침 차려줄게. 오, 익숙한 솜씨. 뭐 해줄까? 아버님 오셨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 며느님 약간 싸늘하시죠? 아버님 오늘 세탁기 좀 돌리시고 분리수거 하세요. 어머. 알겠어. 왜 이렇게 살살맞아? 아, 저 오늘 야근이라 늦어요. 아 그럼 명찬이 맞벌이시라 좀 부탁을 드리고 지내는 건가? 그렇죠. 근데 그런다고 하기에는 며느리 자세가 너무 뻣뻣한데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와중에 손주는 너무 건강해 보인다. 아버님이 잘 챙겨 먹이시나 봐요. 아버님 제발 좀 그만 오시라고 하면 안 돼? 아, 왜 또 그래? 공짜로 살림해주지, 영천이 돌봐주지. 얼마나 편하고 좋아. 내가 왜 이런지 몰라서 그래? 아유, 출근 늦겠다. 얼른 가자. 뭘 자꾸 깨시나? 살림하시면서? 뭔가 속상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쵸? 영찬아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어? 네. 사이가 진짜 좋네. 얼떨하게 생겼다. 귀여워. 우리 어제 간 데 거기 갈까? 네, 좋아요. 대신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네, 절대 비밀로 한다고? 약속. 약속. 엄마가 싫어하는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오락실? PC방? 네. 오락실 생각했어요. 그렇죠. 어라? 이게 왜 이러지? 혹시 비밀번호를 바꿔놓으신 건가? 왠지 그런 느낌이죠? 아버님 좀 그만 오시게 하면 안 돼? 이러더니 무슨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아버님. 일하는데 미안하다. 근데 현관문이 안 열린다. 비밀번호 바꿨어요. 그랬구나. 바뀐 번호 좀 불러다오. 아버님, 이제 비밀번호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앞으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집안일이랑 영찬이 돌봐주실 아주머님도 구했으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요. 응? 아무리 그래도 문전박대는 아니죠. 어머, 어떡해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으셨나 보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고. 기훈아, 영찬 애미가 이제 집이 오지 말래.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영찬이 못 만나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게, 애한테 왜 또 그러셨어요? 아, 그렇다고 손주 못 만나게 하면 어떡해. 당분간 좀 참으세요. 이러다가 평생 영찬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아버지.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좀 심각한 건가? 이야. 아니, 늘 그렇지만 우리 드라마는 오만 생각을 다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영 씨 부부의 시아버지 만수 씨의 이야기인데, 아니, 살림도 다 도맡아서 해주셔. 아이 아주 그냥 살뜰하게 밥 먹여 챙겨주셔. 이런데 왜 아영 씨가 시아버지가 오시는 걸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는 걸까요? 자,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어떤 약간 비리가 있을 것 같아요. 비리요? 예, 비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가족의 어떤 숨겨진 비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이유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과연 그 아영 씨가 시아버지한테 저렇게 매몰차게 하는 그 이유랑 오늘의 우리 일당백 주제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강지섭의 단서를 찾아라. 첫 번째는 말이죠. 네. 시아버지가 영찬이를 학교로 시킬 때 네. 엄마 몰래 비밀로 하고 어딘가에 데려갔단 말이죠. 그쵸. 이 비밀이 문제입니다. 이 비밀 때문에 며느리가 화가 났고, 제 생각인데, 저기 잠시만요. 선생님, 이렇게 듣다가 막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막 이 뒷목을 잡고 넘어갈 것 같은 증상은 뭐예요? 화병인가요? 아니, 화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네. 영찬이한테 불량식품을 먹였어요. 그래서 배에서 탈이 나서 이제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맞네, 맞아. 오늘의 주제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장염입니다. 아이고, 갑자기? 장염은 아닐 것 같고. 장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찬이 나이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찬이가 아무래도 좀 뛰어놀기 좋은 나이잖아요. 에너지가 막 넘치고. 그쵸. 근데 또 놀아줄 사람은 할아버지밖에 없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저 추운 날 영찬이를 데리고 계속 바깥에서 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감이 걸려서 얘가 크게 아팠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감과 장염, 뭐가 맞을까요? 자, 오늘 일당백 주제, 과연 우리 만수 씨와 영찬이가 둘이서 비밀리에 벌린 일들의 원인이 장염이냐 감기냐, 과연 이들의 관계는 회복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궁금해 죽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할아버지, 배고파요. 그럼 안 되지. 이 할애비가 얼른 아침 차려줄게. 아버님, 제발 좀 그만 오시라고 하면 안 돼? 어제 간내 거기 갈까? 네.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앞으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아버지, 애한테 왜 또 그러셨어요? 아, 그렇다고 손주 못 만나게 하면 어떡해. 저 혹시 송미영 씨? 아, 네. 황 사장님 소개로 전화 주신 분이죠? 앉으세요. 누구지? 다른 분이신데? 아름다운 여성분이요? 가자.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어느 정도인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120이요?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생각하신 금액이랑은 좀 차이가 나나 보네요. 예, 좀 차이가 나네요. 뭐지? 아, 되게 궁금해. 너무 궁금한데? 전 강요는 안 해요. 예상이 안 가는데? 그럼 어려우신 거겠죠? 아니에요. 우리 손자 만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 돈 구해서 연락할게요. 알겠습니다. $120만. 그 큰 돈 어디서 구하나? 120이면 큰 돈이죠. 뭐지? 손주를 보기 위해서? 힘들어. 오래간만에 일서 그런가. 아휴. 아니 손주 좀 보게 해주시지 왜 손주를 못 보게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이래? 왜 이래 어지러운데? 왜 이렇게 어지러워? 지난번에 이렇게 어지러워하시는 거 당뇨 때문이라는 건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넘어지면서 금이 갔대. 당뇨 때문에 건강도 안 좋으시면서 무리를 하시면 어떡해요. 맞네요. 누나 말이 맞네요. 당뇨 그렇죠. 때문에. 그때도 네. 어지러워하셨었어요. 갑자기 일은 왜 하신 거예요? 돈이 좀 필요해서. 네? 돈이요? 그게 왜 말씀을 못 하세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치셨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영찬이 만나고 싶어서 그랬다. 예? 우와, 와. 고봉밥 오랜만에 보네요. 우와.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저희 왔어요. 세아가 피곤하지? 내가 저녁 차려놓았다. 진짜요, 아버님? 아, 저 진짜 시집 잘 왔네요. 배고프다. 어서 먹자. 근데 반찬이 아, 손이 크시네. 아버님,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걸 누가 다 먹어요? 누가 다 먹긴? 우리가 다 먹지. 이걸 다 먹는다고요? 기훈이랑 나는 원래 이렇게 먹는다. 어서 먹자. 수고하셨어요. 빨리 먹자. 근데 아드님은 옛날부터 저렇게 커왔나 봐요. 익숙하네요. 되게. 많이 먹고 잘 먹고 이런 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잘 먹네. 잘 먹으면 복이 많이 들어온 법이야. 영찬아, 밥 다 먹고 한 그릇 더 먹어. 네, 할아버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클 때는 많이 먹어야 된다. 살이 다 키로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많이 먹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갈 것 같으면 키가 3m인데. 더 이상 안 자라더라고요. 아버님,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한참 클 때는 먹는 게 최고지. 어릴 때 식습관이 평생 간다니까요. 아버님도 비만이랑 당뇨로 그렇게 고생하셨으면서
왜 잘못된 식습관을 애한테까지 물려주려고 하시냐고요. 아직 어린데 살 좀 찌면 어때? 크면 다 빠져. 아버님, 지금 이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세요? 이 사람도 어릴 때부터 뚱뚱했잖아요. 아버님, 저희 집안일 도와주시는 건 진짜 감사한데요. 앞으로 저희 영찬이 그렇게 많이 먹이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입장들이 다 이해가 좀 가요. 영찬 엄마, 영찬이 할아버지가 영찬이한테 햄버거를 10개나 사 먹이던데 괜찮나 몰라? 내가 어제도 봤는데 오늘 또 그러시길래 너무 걱정이 돼서. 10개를. 진짜 미치겠네. 아버님 진짜. 비만? 이거 어쩔 거야? 내 아들이 비만이래. 에이, 걱정하지 마. 키로 다 갈 거야. 요즘 소아비만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배 위에 리모컨 안 떨어진다. 더 이상은 아버님한테 절대로 영찬이 안 맡길 거야.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아버님, 이제 비밀번호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앞으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아, 이래서. 무슨 소리냐? 집안일이랑 영찬이 돌봐주실 아주머님도 구했으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요. 아까는 마냥 안쓰럽기만 했는데. 이해가 되네요. 네.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이제 팽팽하니까. 밥 많이 먹인 게 이게 큰 잘못인가? 얘가 이제 우리 영찬이를 못 만나게 하려는 거네. 영양제 먹으면 확실히 키가 크는 거죠? 영양제. 영양제 그렇지. 키로 보내려고. 살이 키로 가야 하거든. 요즘 학생들이 활동량도 적고 운동 안 해서 비만이 많죠. 그래서 저희 영양제 먹고 키 큰 학생들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어느 정도인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찬이 키가 크면 비만에서 벗어날 거 아니냐. 그럼 영찬 애미가 영찬이 만나게 해줄 것 같아서 그랬다. 아버지. 속사정은 다 있었어요. 왜 며느리가 그렇게 시아버지를 아들과 못 만나게 했는지 또 한켠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또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미련한 사랑이지 답답한 사랑이지 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주 무슨 노래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미련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인데 이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발현이 많이 됐다 보니까 네. 우리 영찬이가 또 비만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도 이제 뭐 손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으면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도맡아 하시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상황들은 다 안타까운 건 맞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소아비만 판정을 딱 받아갖고 왔으면 그렇게 걱정을 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을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사실. 선생님, 소아비만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소아비만은 보통 유아기에서 사춘기까지의 연령대에서 체중이 신장별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소아비만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한번 살이 찌게 되면 체중을 감량한다고 해도 이미 늘어난 지방세포의 크기와 수가 줄여들지 않기 때문에 쉽게 살이 찌게 되는 체질이 되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된 먼 미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도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비만 세포 때문에 그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성호르몬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사춘기가 좀 일찍 나올 수 있고요. 그게 더 심하면 만 8세, 9세에도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성조숙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또 성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성장 호르몬도 아직 작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키가 자라게 되고 또 성장판도 미리 닫히기 때문에 키 성장에도 큰 방해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몸 건강도 건강이지만 좀 정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게 제 주변에 좀 이렇게 체구가 나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자존감도 많이 무너지면서 좀 그것 자체만으로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시절엔 또 더 할 수 있죠. 주변 친구들하고도 많이 비교당하고 이러니까. 네, 그런 경우가 사실 꽤 있습니다.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놀리다 보니까 자신감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사회 심리적인 문제들도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얘기인데 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랑 자식이 이렇게 음식물 꼬딱꼬딱 넘어가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머님들 이제는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화비만은 꼭 신경 써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애들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크게 드네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소화비만 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3명 중에 1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체육 활동도 못하게 되고 이제 외부 활동량들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애들은 뛰어놀아야 되는데 요즘 같은 아파트 시대에 뛰다 보면 아래층에서 인터폰 오죠. 애들이 계속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말 그 시쳇말로 확진자라는 그 슬픈 웃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서라도 이 칼로리 소모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소화비만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대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드라마가 남아있죠. 과연 이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제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보시죠. 이걸 다 먹는다고요? 다 먹고 한 그릇 더 먹어. 왜 잘 먹던 식습관을 애한테까지 물려주려고 하시냐고요? 아버님한테 절대로 영찬이 안 맡길 거예요. 우리 손자가 비만이라는데 키로 봐야 하거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영찬 키가 크면 영찬이 만나게 해줄 것 같아서 그랬다. 할아버지! 아유 우리 영찬이. 드디어 만나셨어요. 아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영찬이도 아마 할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배가 쏙 들어갔네. 쏙 들어갔다. 아버님, 저랑 한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영찬이 식단 조절이랑 운동 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았어. (88, 89, 90) 엄마, 못하겠어. 어허, 너 줄넘기 1000개 채워야 집에 갈 수 있어. 엄마,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집에 가자. 너 친구들이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 싫잖아. 그리고 건강해지려면 살을 좀 빼야 돼. 근데 저렇게 뛰면 또 배고파. 어떡해. 더 많이 먹어. 90, 91, 92, 93. 아들, 조금만 더 빨리 할 수 없을까? 엄마, 못하겠어. 너 이제 겨우 20분 했어. 2시간 채우자. 잘하고 있어. 알았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오겠네요. 애들도 완전히 우리가 그럼요. 애들도요? 네, 특히나 또 이제 비만이니까. 영찬이 왜 잠 안 자?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그치. 그렇게 배가 뛰었으니 고파? 배가 고프지. 운동을 했더니 배가 더 고파요. 운동을 그렇게 시키고 밥은 새 모임만큼 주니 배가 안 고플 리 있나? 안 되겠다.
짜잔! 혜리비가 치킨 사왔다. 안 돼, 치킨 말은 안 돼. 몰래 먹어야 돼. 애들 먹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게 제일 힘들대요. 못 먹게 하는 거. 영찬아, 너 아까도 물 한 병 다 마셨잖아. 엄마, 나 계속 목이 말라. 당신도? 왜 이러지? 짜게 먹었나? 영찬아, 너 화장실을 왜 이렇게 자주 가? 몰라, 엄마. 나 어지럽고 기운도 없어.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몰라. 당뇨입니다. 당뇨? 이런 어린애한테도 당뇨가 오나요? 소아의 경우 1형 당뇨가 흔하게 나타나지만 영찬이는 2형 당뇨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당뇨시네요. 네? 저도요? 두 분 다 약물 치료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도 당뇨라니. 이걸 어쩌면 좋냐? 할아버지, 당뇨가 뭔데? 이게 다 아버님 때문이에요. 아버님이 제 남편이랑 아들까지 망쳐놓으셨잖아요. 미안하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가족력도 있는데 속상하네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런 소리를 이제 와서 해? 우리 영찬이 어떡해. 아이고야. 이게 진짜 저 영찬이의 그 해맑은 표정 때문에 이게 더 깝깝한 것 같아요. 너무 아니, 충격인데요. 소아 비만의 당뇨 판정까지 받았어요. 거기다 아버지까지. 그러게요. 아니, 근데 어린애들도 당뇨에 걸릴 수가 있나요? 얘 지금 애가 이제 소아비만 판정을 받았는데 엄마가 그거에 놀래서 또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시켰고 근데 애가 배고프다 그래서 갑자기 치킨을 또 막 먹였고 이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저 너무 답답해요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당뇨까지. 좀 무리하게 운동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아이와 어른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어른은 체중 감량이 목적이지만 네. 아이들에게는 성장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현재 체중을 유지하면서 키 성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서 결과적으로는 표준 체중에 도달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그 소아 다이어트의 그 적절한 방법으로는 이제 하루에 3끼를 일단 이제 일정량을 먹도록 하고요. 과도한 간식이나 이제 탄산음료, 이제 밀가루 같은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아까처럼 이제 줄넘기나 달리기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을 좀 꾸준히 하게 되면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밀가루에 탄산인데 뭐 이렇게 건강하게 말린 고구마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도 못 봤거든요, 사실. 근데 아까 수민 씨가 얘기했던 그 아이들의 당뇨, 이거는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최근에는 사실 서구화된 그 식습관들 때문에 당뇨 발병 연령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형, 2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췌장에서 원래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요. 그 인슐린을 전혀 분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당뇨 질환인데 대부분 소아당뇨의 이제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죠.
제2형 당뇨병은 체내에서 생산된 인슐린이 감소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당뇨 질환인데요. 주로 체중 조절이라든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비만 체형에게서 나타납니다. 요즘은 소아 비만 인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소아에서도 제2형 당뇨병 발병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까 영찬이는 제2형 당뇨라고 네, 했거든요. 그러면 영찬이는 인슐린은 잘 분비가 되긴 하는데 비만 때문에 그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아유, 똑똑하세요. 그렇죠. 영찬이 화이팅!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당뇨 고위험군이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그 가파르게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2020년 당뇨병 진단을 받은 20대와 30대 환자 수가 15만 6,573명이나 되는데 이제 2016년인 그 4년 전보다 약 한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20, 30대 젊은 당뇨병 환자 3명 중 2명에게서 가족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력. 네, 그래서 가족력이 높은 이유는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이 바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있기 때문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환자의 60.5%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아까 해맑았던 영찬이 얼굴을 딱 떠올려 보면 영찬이도 무지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온 가족 식습관이 그랬고 그거 자연히 가다 보니까 비만이 됐고 그게 당뇨로 간 거잖아요.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식습관은 어떤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당뇨는 당뇨 자체도 무섭지만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뭐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입냄새가 난다거나 화장실 자주 가는 그런 빈뇨 증상들 정도 나타나다가 또 더 심한 경우는 당뇨병성 족부병변이라고 해서 족부, 다리, 이제 발 쪽이죠. 네, 발 쪽까지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하면서 그렇죠. 괴사가 되면 잘못하면 절단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혈관 질환이다 보니까 망막병증이라고 있는데 그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이 심해지면 실명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이 국내 성인 실명 원인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듣고만 있어도 지금 어마무시한데. 아니 제발 영찬이 가족들 합병증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소아 비만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소아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 발병이 생긴 거. 이게 진짜 끔찍한 것 같아요. 소아 비만이 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아 비만을 탈출할 수 있는데 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소아 비만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한의원 셰프와 함께 일당백에서 만든 첫 번째 솔루션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소아 비만 예방에 좋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귤 브레드 푸딩입니다. 귤 브레드 푸딩의 재료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귤이 바로 소아 비만 탈출의 가장 핵심 재료입니다.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소아 비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멋진 요리를 우리 한의원 셰프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요것의 이름하여 귤 브레드 푸딩. 귤빵 푸딩. 귤빵 푸딩. 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네. 맛볼까요? 자,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과 견과류도 들어가 있네요.
상큼하네요. 네. 브레드가 너무 부드럽네요. 그렇죠. 브레드. 귤은 새콤달콤. 거기에 살짝 계피 맛이 나는 빵, 그 밑에 싹 깔린 푸딩이 이게 입안에서 제각각 역할을 다 해주면서 되게 상큼해요. 그리고 이 생과일이 그 중간에 빵에 촉기를 딱 이렇게 주면서 빵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견과류가 중간중간에 섞여 있으니까 여기 라즈베리도 보이고요. 온갖 영양에 좋은 애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씹는 맛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맛있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요즘 대세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건강에 좋다 그러면 맛 없겠다 이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얘가 너무 맛있게 먹다가 까먹은 건데 이게 소화비만에 도움이 될 줄은 진짜 몰랐네요. 이 귤이 바이타민C가 풍부해서 각종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귤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진짜요? 네. 이 감귤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플라보노이드가 무엇이냐? 식물유래 폴리페놀 계열 화합물을 플라보노이드라고 합니다. 항산화, 항혈전, 항염증, 항당뇨, 항암, 신경보호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방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해서 소화비만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성인 여성 비만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다고 선생님 귤 한 박스 그 자리에서 까먹으면 안 되죠. 아무래도 그래도 또 약간 이제 당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과량으로 섭취하는 건 또 좋지 않겠죠. 사실 제가 한 3일 만에 귤 한 박스를 먹거든요. 어머, 많이 드시네요. 어쩐지 얼굴이 노래졌다 했어. 손 보자, 손. 거봐, 손도 노래졌네. 손이 노래. 그래. 우리 딸이 한 10개 먹으면 손이 노래지더라고요. 귤 좋아해서. 근절에 저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귤은. 그냥 금방금방 따서. 맛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맛있네요. 우리 수빈 양, 수빈 어린이 뚝딱했어요. 다 먹었어. 리필 되나요? 아, 정말 맛있네요. 그리고 이게 건강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먹으니까 부담도 없고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비만하고도 관련된 실험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고지방 사료만 이렇게 먹이게 한 쥐하고 고지방 사료와 감귤 사료를 같이 먹이게 한 쥐한테 2개월 동안 비교 실험을 했더니 고지방 사료만 먹인 쥐에 비해서 감귤 사료를 같이 먹인 쥐한테 그 체중이 14.5%나 감소를 했고요. 체지방 함량은 5.9%나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화비만에 좋은 음식으로 첫 번째 이 귤 브레드 푸딩을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과연 대망의 두 번째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자, 드디어 소화비만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이 당도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박수. 와, 비주얼. 이게 요거트입니다.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이는 요거트가 아닙니다. 당장 맛보시죠. 예. 당장 보시죠. 당장 보시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거를 또 어떻게. 상큼하다. 맛있다. 근데 이게 그 요거트 맛있죠? 요거트인데요? 뭘 섞었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유산균만 따로 챙겨 먹을 때 가끔 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산균의 향이 좀 강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맛이어가지고 부담이 없어요. 베리랑 아몬드를 또 섞어 놓으니까 그렇게 맛있네요. 소화비만에 좋은 음식들은 다 맛있네요. 귤빵 푸딩도 너무 맛있었고 BNR17 유산균을 탄 요거트도 싹싹 먹게 되네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 지금 저희가 먹은 요거트에 추가된 BNR17 유산균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BNR17 유산균은 한국인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으로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체지방 감소 기능성이 인정되었고 2018년도 미국에서 건강기능 원료 대회에서 체중관리 원료 부분 1등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 이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이니까 영양분이 엄청 많이 함유되어 있겠네요. 네, 모유는 그 식품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아기에게 가장 완벽한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모유 수유가 어린이 비만 위험을 최대 25%까지 감소시켜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모유 유산균 BNR17, 그렇죠? 그러니까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도 불리는 BNR17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비만에, 특히 소아비만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걸까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먹는 걸 줄여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식욕 억제 단백질인 렙틴 호르몬을 잘 관리해줘야 되는데요. 이 렙틴 수치가 정상이라면 포만감의 신호가 정상 작동을 하지만 렙틴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뇌에서 저항 반응이 일어나서 렙틴 저항 상태가 됩니다. 즉 뇌에 먹지 말라는 신호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 포만감을 잘 못 느끼고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모유 유산균 BNR17이 높은 렙틴 수치를 낮춰줘서 정상 수치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정리를 하자면 모유 유산균인 BNR17 유산균이 식욕 억제 단백질인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을 조절해서 비만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려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칭찬해 나 자신. 네, 핵심만 쏙쏙 잘 이해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속에서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나머지는 지방세포로 축적을 하게 되죠. 이 BNR17 유산균은 단당류를 끌어모아서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다당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는 왔지만 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런 원리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한 실제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있는데요. 비만인 성인들에게 BNR17 유산균을 12주간 섭취하게 한 후에 살펴봤더니 복부 내장 지방 감소와 함께 허리 둘레가 평균 95.4cm에서 90.4cm로 5cm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인 BMI 지수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우리하고 같은 체질, 같은 체형인 한국인을 상대로 실험을 한 거니까 더 믿음이 확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소아비만이랑 막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사실은 이어지게 되는 당뇨였잖아요. 혹시 모유 유산균 BNR17이 당뇨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갑자기? 다행이네요, 있어서. 네, 당뇨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슐린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인슐린의 명령이 잘 실행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글루트4라고 하는 포도당 수송체인데요. 그 모유 유산균 BNR17이 이 포도당 수송체 글루트4를 증가를 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당뇨병에 걸린 실험시에게 아침 공복에 포도당을 섭취시킨 다음에 2시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혈당치를 측정을 해줬더니 6주, 9주 후에 모유 유산균 BNR17을 섭취한 군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혈당 수치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어린이도 BNR17을 섭취해도 될까요? 네, 소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가 섭취 가능합니다. 오늘 그 소아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아주 제대로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하루 권장량은 425에서 900mg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모유 유산균 BNR17은 미생물인 만큼 고온에서는 사멸되기 쉽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은 좀 피해주는 게 좋고 냉장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인체 시험을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따져보시고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유산균의 특성상 과다 섭취 시에는 복부팽만이라든지 복통과 같은 증상들이 유발될 수 있고요. 임산부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꼭 상의 후에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쉽게 우리가 몰랐던 상식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요. 좋은 솔루션을 많이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우리 식탁은 안전한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당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가지 건강상식 고스란히 전해드리는 그날까지 리얼 건강 스토리 일당백!
가운데로. 하나, 주인공 너무 불쌍하다. 왜 꺼? 일명 근손실 난단 말이야. 뭐라고? 나 이런 거 안 먹는 거 몰라? 채소나 생선보다는 소고기랑 닭고기가 나한테 훨씬 좋아. 내가 왜 리모컨을 가져왔지? 정신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괜찮으세요? 어떡해? 쓰러지셨어. 증은 쓰러진 후에 깨닫는 경우가 실제로 더 많은 것이죠.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